예, 안녕하세요. 서울 메디컬 스쿨 유기화학 담당하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처음 또 오신 분 계시는데, 예, 자리에 앉으시죠. 책도 다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유기화학에서 어쨌든 피트 유기화학으로 지금 수업을 시작하게 되고, 피트하고 MD하고 범위라고 하는 게 범위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일단 범위에 해당이 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MD하고 피트하고 한다면 당연히 피트의 범위를 MD가 다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MD에 있는 내용 같은 것들에서 또 피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해서 수업을 준비를 하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로 피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그동안에 피트 시험이라고 하는 게 2년밖에 나오지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트 시험을 전혀 준비를 완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느낌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피트 어떤 수업이라고 하는 것도 MD 수업을 하면서 거의 앞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거의 피트랑 같이 겹쳐지고 그 다음에 피트에 없는 내용들이 MD로 진행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수업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결국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전자 배치, 전자는 오비탈에 채워진다라고 합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의 공간을 오비탈이라는 용어로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게 채워지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원리 및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축조 원리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전자는 채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영어로 표시를 하면 아우프바우 프린스플이라는 영어식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전자가 채워진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자가 채워지는 데 있어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채워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전자가 어떠한 식으로 채워지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원리 내지는 규칙에 의해서 전개가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첫 시간은 지금 이 세 개를 지금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시간적으로 약간 좀 그게 있으니까 축조의 원리에 대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원리라고 하는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전자는 이 축조 원리의 핵심은 전자는 무조건적으로 전자가 낮은 곳부터 차근차근히 채워지는 것이고 곧바로 낮은 데 채워짐이 없이 높은 데부터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축조 원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하냐면 축조 원리상으로 봤었을 때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는데 오비탈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적인 공간을 의미를 하는데 그 공간이 우리는 그냥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너무 피상적이니까 조금 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친다면 그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모양을 갖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S 오비탈, P 오비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도 있지만 우리는 2주기의 화학의 유기화학이기 때문에 D 오비탈까지도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직 S 오비탈 내지는 P 오비탈에 대한 정도로만 언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S 오비탈은 구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R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희한하게 뭔가 전자가 그냥 알아서 그냥 주위에 둘러싸여 있기만 하면 핵을 딱 그 사이에 두고 그냥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정도로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구조적인 어떤 부분 꼭 모양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자가 존재한다더라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신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삐죽삐죽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희한하게 어떤 그 규칙적인 모양새를 가지면서 그 안에 전자가 분포하고 있다는 건 좀 놀라운 발견일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S 오비탈하고 어떤 P 오비탈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가 있는데 앞에 숫자를 붙이죠. 어떤 경우는 1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2S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얘는 이제 P 오비탈은 1에 1P는 없고요. 2P 이후에 이제 있게 되는데요. 2P, 3P 이러면서 가게 되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숫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의 어떤 값과 뭔가 연계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SP 이런 식으로만 적기는 했지만 실제로 S, 1S, 2S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각각 에너지는 크기적인 어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뭐는 어떤 오비탈보다 에너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순서상으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순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억을 해두실 정도의 어떤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의 순서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1S, 2S, 2P, 3S, 3P, 4S, 3D 이런 식으로 해서 2S 오비탈은 1S 오비탈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하고 얘보다 조금 더 불안정하고 얘는 얘보다 좀 더 불안정하고 불안정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의 그 값은 커진다라는 겁니다. 커진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채워지는 것도 1S에서 먼저 채워지고 그다음에 2S에서 채워지고 이런 순서대로 채워진다라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라고 하는 부분 꼭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징 중에 하나가 각 오비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 1S 오비탈은 궤도가 하나만 있습니다. 2S 오비탈도 하나만 있고요. 근데 2P 오비탈은 동일한 에너지 밸류를 갖게 되는 게 3개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연계가 되어지는 건데요. 3S 하나가 있고 3P도 3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3D는 5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D는 거의 취급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오비탈이 이제 그 개수가 하나, 3개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궤도에는 전자는 꼭 2개씩 이상, 2개 이상은 채워질 수 없답니다. 즉 비어도 상관없고요. 하나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하지만 2개까지 채워지고 나서는 3개는 절대 하나의 궤도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맨 처음에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탄소가 있는데 탄소는 아까 전에 원자 번호 6에 질량수까지 치면 이제 12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 탄소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탄소는 양성자의 개수 6개라고 했고 중성이라고 한다면 전자의 개수도 6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탄소는 6개의 전자가 뭔가 있으니까 6개의 전자를 어떻게 채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특히 이제 이 주기는 1S, 2S, 2P만 다루게 되는데 그러면 1S, 2S, 2P를 다루게 되는데 하나하나 얘는 3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전자 6개는 이 안에서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아우프바우 프린스플이라고 하는 그 축적 원리에 의한다라고 한다면 낮은 곳부터 채워야지 타당한 어떤 채움의 방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 그 다음에 2개까지 채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2개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2개로 채울 수 있다라고 했었었죠. 2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2개는 2P에서 채워지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단순히 축조의 원리만 가지고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밑에 나와 있는 훈트의 규칙이라고 하는 원리가 이제 2번째 단계 특히 탄소에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즉 나머지 2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채워질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채워지게 될까? 각각 하나씩 채워지게 되는지 한 곳에 한꺼번에 채워지게 되는지 뭔가 이 내용에 대한 어떤 규칙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랜덤하게 어느 경우에는 전자쌍이 다 채워지고 나서 나머지 빈 곳이 채워지는 게 되느냐,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하나씩 채워지게 되느냐, 이게 랜덤한 게 아니라 희한하게 하나의 규칙을 가지면서 하나의 체험 방식이 다른 체험 방식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나의 방식으로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적용이 되어지는 게 훈트의 규칙입니다. 예,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